4.13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고 총선 대진표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이 사상 유례 없는 깜깜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평론가인 전남대 오승용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여야 총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구도가 달아오를 텐데 이번 20대 총선 유난히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2일이었죠. 선거일 42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었고요. 오늘이 선거 한 달 앞둔 상황인데 아직까지 여야 후보자들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천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가 정쟁에 각각 휩싸일 위험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불친절한 선거,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선거구 획정, 공천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서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부작용이라면 역시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책 대결이 실종된다는 거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각 정당의 정책들을 살펴보더라도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이나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짜집기한 수준의 정책들이 많아서 맹탕 선거로 흐를 수 있는 그럴 위험까지 노출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정말 잘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남은 또 기간 동안 또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 가장 큰 게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심성 공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공약들을 좀 잘 걸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선거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인물 간 경쟁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역 의원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 신인들이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현역 의원들의 실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치 신인들의 잠재력을 좀 평가하는 부분들도 유권자들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종인발 야권 통합 제안 이후 야권 연대 여부를 놓고 이 지지 성향에 따라서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요. 야권 연대 성사 여부와 조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야권 연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대통합, 즉 국민의당까지 포괄하는 대통합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민의당 일부와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원외민주당이 포함되는 중통합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식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탈당을 하는 사람들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국민의당 일부 정치인들이 후보들이 탈당해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민심이 또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이번 네. 또 총선의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야권 연대 성사 여부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야권 연대는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야권 연대가 끝내 무산된다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특히 국민의당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현역 의원의 물갈이 여부와 또 물갈이된 현역 의원들이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호남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